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 석유 제품에 대한 제재의 영향으로 지난 월요일 미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2008년의 최고치를 넘어선 겁니다.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산유국으로 미국은 지난해 석유와 정제 제품의 약 8%를 러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산 석유의 수입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미국은 사우디 등 산유국을 설득해 생산량을 늘리고 핵 협상이 협의된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며 심지어 기존 제재국이었던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들여오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 유가 급등의 유일한 요인은 아니며 심지어 주요 요인도 아닙니다. 몇 년 전 미국은 이미 석유 에너지 자급을 달성했습니다. 오늘날 에너지 위기를 일으킨 원인은 미국이 자체 생산을 줄이고 외국 에너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비판받은 것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는 키스톤 송유관을 중지시키고 미국 내 석유, 가스 탐사를 중단하는 등 전통 에너지원 개발을 제한한 조치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미국이 자체적인 석유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화당, 중도층, 민주당에서 석유 증산에 찬성한 비율도 각각 87%, 70%, 55%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 정부와 여론은 전통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와 신에너지원에 대한 현실성에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이번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가한 금융 제재로 수많은 금융기관과 서비스가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시스템 구축이 더욱 본격화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개혁 개방 이후 공산주의 이념 체제를 제외하고는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후 국제질서 시스템에 합류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제가 강대해짐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이 시스템 외에 중공 자신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2013년에 시작된 1대1로와 여기에서 파생된 금융기관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강력한 동맹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독립적인 결제 메커니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러시아 중앙은행은 위안화를 국가 외환 보유고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표했고 2017년부터 중국 공상은행은 모스코바에서 위안화 청산 결제 은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시진핑과 푸틴은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 제재로 러시아가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에 배제되면서 중국 공산당의 위안화 결제 시스템과 위안화 국제화, 스위프트에서 독립된 러시아를 포함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 강력한 동맹의 지원이 필요했고 중러 공동성명은 실제로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명은 러시아의 침공을 뛰어넘는 훨씬 광범위한 정치동맹 선언이었습니다. 즉 러시아 침공 전후 중국 공산당은 정치에서 금융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동맹을 강화했으며 서양과 대립하면서 이와 동등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여전히 수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중국 공산당이 서방과의 교류라는 훨씬 큰 이익을 포기하며 공개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와 정부는 이번 제재를 준수하지 않고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가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을 겨냥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